안녕하세요. 도시를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모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모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모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중생이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했을 때 이 인간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는지, 이 모순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이제 겪었던 실제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나의 모순이 어떤 건지 한번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올 사람이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두 명이 인간관계를 하게 되고, 이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먼저 이 A와 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시점에서 바라봤던 정말 사실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A와 B는 둘 다 성별이 여자입니다. 여자고, 먼저 이 A라는 친구는 저랑 일을 되게 같이 오래 했던 친구고, 저랑 되게 좀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였어요. 일적으로 되게 제가 믿음을 많이 가졌던 친구고, 일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잘 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적에 정말 찌들게 가난한 환경을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그 다음에 자격지심이 좀 많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학력에 대한 또 약간 자격지심과 좀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랑 좀 친해지면서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원체 이 친구 환경 자체가 되게 좀 고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릴 적에 뭐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타러 다니셨는데, 배를 타셨기 때문에 집에 이제 잘 안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이제 잦게 드시고, 이제 어머니랑 어떤 부부 갈등이 생기고, 이제 폭력적인 모습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모습을 좀 많이 봤던 친구죠.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지 이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뭐 평생을 뭐 술 드시고 뭐 어머니를 폭행하고 뭐 어떤 폭력적인 모습으로 사시다가 나이가 드셔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병이 들고 그러면서 뭐 이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형제가 둘이고 친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오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고를 많이 친다고 얘기를 했죠. 뭐 사업한다고 돈을 집에다 없는 돈 끌어다 쓰면서 이 돈을 또 날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인 혼자 뭔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갔는데, 이 친구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제 스스로 업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좋지 못한 무의식적 기억들 때문에 이제 잘못된 모순적인 성격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평상시에는 정말 밝고 좋아요. 성격이 정말 유머러스하고 웃기기도 하고 정말 밝은데 조울증이라고 하죠. 감정이 정말 심할 정도로 이게 병적으로 정말 좋았다가 나빠지는데, 이 조울증이 좀 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중간에 너는 좀 심각한 것 같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 정신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친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이제 병원을 상담 치료를 이제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잘 안 고쳐지는 거죠. 정말 조울증이 심했어요. 좋을 때는 정말 좋고 좋지 못할 때는 언제 그랬냐 듯이 얼굴 색이 싹 바뀌면서 사람한테 냉랭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순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할 적에
사람과 도모를 해서 일을 하는 게 좀 힘든 친구였어요.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이 뭔가를 협력해서 하는 일이 이제 좀 불가능한 친구였고, 그래서 동료를 사귀지 못하고 팀을 이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A라는 친구는 뭐 저랑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저를 믿고 따르는 부분은 좀 강했지만, 이런 감정 기복이나 여러 가지 시기 질투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학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사람한테 좀 함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심했어요. 본인이 기분 나쁠 때는 되게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좀 모순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항상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사람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함부로 해서는 절대 성공하기 힘들다. 그건 무조건 이제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이 B라는 친구가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A와 B는 나이대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 B가 A보다 한 살이 작았고 업무가 서로 달랐어요. 부서가 달랐는데 둘 다 나이대가 좀 있었고 이제 업무적으로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의 이제 장 역할을 했었죠. 둘 다 경력이 꽤 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B라는 친구가 이제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친구는 그 당시 때 이제 결혼을 한 기혼녀였는데 남편이랑 부부 갈등이 되게 심한 상태였고, 남편과 자주 어떤 잦게 싸움을 이제 했었어요. 이 B라는 친구도 A라는 친구처럼 일을 되게 잘했어요. 일을 잘했는데 이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랑 또 다르게 성격이 되게 까칠하고 되게 예민하고 성격이 되게 일방적이었어요. 평상시 자세가 항상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있는 자세를 자주 취했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좀 꾸정하게 다리를 꼬고 이제 팔짱을 끼죠. 어쨌든 행동 거지가, 일은 잘했는데 행동 거지가 좀 속된 말로 좀 약간 싸가지가 없는 그런 행동을 좀 잦게 하고, 성격이 되게 예민하고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업무적으로 클라이언트랑 통화를 좀 잦게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면 끝에 욕을 하면서 수화기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버릇이 있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조금 놀라는 거죠, 이 친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급이 팀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급이 이제 표현은 못 하는 거죠. 눈치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수화기를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뭐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 네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수화기를 집어 던지면은 주위 사람들이 너 눈치를 봐야 되고 얼마나 분위기가 삭막하겠냐. 좀 그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 친구는 본인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좋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좀 잘못된 모순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상대가 본인한테 기분 나쁘게 뭔가 행동을 하면 이것을 안갚음을 하는,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성격이 되게 좀 강하게 있었어요. 이 친구는 1대1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좀 순진하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좀 잘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배신감을 또 좀 크게 느끼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격이 좀 많이 소심하고 그러면서 많이 좀 예민하면서 까칠한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이제 수화기를 던지는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B라는 친구도 그렇고 A라는 친구도 그렇고 둘 다 술, 담배를 좋아했어요.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자주 마셨거든요. 성별이 여잔데 어쨌든 좀 남자처럼 좀 이렇게 담배도 잦게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담배 피러 이제 옥상에 흡연실로 가면 이제 남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어울려서 담배를 피죠. 둘 다 성격이 조금 와일드해요. 와일드하고 조금 남자처럼 그런 성격이 좀 있죠. 좀 쿨하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B라는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 남자 동료가 있었는데, 이 동료가 몇 살 정도 어린 이제 연하였어요. 사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회사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같이 지내는 이제 동료였는데, 우리가 회사 안에서 친하게 지내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 친구도 누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편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삭막하고 그 다음에
반말을 하던 관계가 갑자기 높임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임말 하는 걸 떠나서 뭔가 분위기가 삭막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뭐 무슨 일 있냐? 싸웠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니라고 딱 잡아 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명 때문에 분위기가 자꾸 삭막해져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 불렀죠. 이제 불러서 그 B라는 이제 여자친구를 먼저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때문에 또 잘 지내다가 그런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옥상 가서 아침에 이제 담배를 피러 올라갔는데 친하게 지내는 그 동생이 본인의 디테일을 보고 누나 오늘 엉덩이가 좀 커 보이네 이렇게 엉덩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엉덩이 얘기를 하는 건 성희롱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어떻게 여자한테 감히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걔는 제가 봤을 때 또라이 같다고 막 이렇게 화가 이제 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 뭐 물론 엉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둘이 친하지 않았냐? 동생이고 이래서 뭐 그냥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조금 힙이 좀 크게 보였다는 표현 아닐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황당해하면서 저도 같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대화를 종료를 하고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그 동생을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그 친구랑 대화를 해보니까 네가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동생이라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남자였는데 등치가 정말 컸어요. 체격이 좋고 몸이 근육질로 된 친구였고 군대도 해병대를 나오고 이런 외모적으로만 보면 되게 남성다운 이제 마초적인 이런 성향일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이 친구랑 대화를 해보면 말투나 대화 방식은 정말 좀 예민하고 좀 여자 같은 좀 그런 말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정말 거친 와일드한 남자인데 그 들어있는 속은 좀 여자 같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말을 하는 내용이 조금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 좋다에 대한 것을 본인이 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저는 그 엉덩이가 크다고 말하는 말이 왜 기분 나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B라는 친구는 정말 화가 나고 성희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 친구는 그 화를 내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어쨌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전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어떻게 그런 말을 내한테 할 수가 있냐고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한번 화가 나고 상대가 나를 한번 기분이 딱 나쁘게 하면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속으로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드러내어서 내가 기분 나쁜 만큼 너도 기분이 나빠야 된다, 좋지 못해야 된다는 식으로 뭔가 빈정된다든지 뭔가 이제 딸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소외감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이 그거였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뭐 싸운 것까지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개인들의 싸움 때문에 주위 환경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티를 안 내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티를 내니까 제가 이제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B라는 친구는 그게 이제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 고차가 돼가지고 잘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친구와 이 B라는 친구는 이 여러 가지 성격적인 공통점이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티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모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술, 담배를 좋아하고 술을 작게 마시는 또 공통점이 있었죠. 어쨌든 좋다, 싫다라는 호불호가 강하고 본인한테 싫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드러내고 빈정대는 성격들을 동일하게 둘이가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 A와 B가 딱 만나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빠르게 친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연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연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순을 갖고 있지만 그게 모순이 공통점이 있을 때 대화가 되고 이 대화가 될 때 빠르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급속도로 친하게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단점이 발현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모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트러블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따로 이제 고찰을 하겠지만 엄청나게 급하게 급속도로 빠르게
친해졌던 거죠. 그래서 매일 일을 마치고 이제 같이 술을 이제 마시러 가는 겁니다. 둘이서. 그래서 친하게 지낼 때는 뭐 사람이 친하게 지낼 때는 누구나 다 이제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A라는 친구는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탔었고, 이 B라는 친구도 이제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이랑 맨날 다툼을 하다 보니까 집에도 일찍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거죠. 이 둘이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매일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친해졌던 겁니다. 이제 감정을 교류를 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적절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정말 친하게 정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회의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데 서로 뭔가 모르는 사람처럼 갑자기 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갑자기 높임말과 존댓말을 쓰고, 이 존댓말을 쓰는데 존댓말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댓말을 쓸 때 빈정된다라는 느낌이 이게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팀장이었기 때문에 팀장이 그렇게 어떤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다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또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팀원한테 이 감정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A라는 친구를 불렀어요. 이 친구는 저랑 되게 친했어요. 뭐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정도로 정말 친했죠.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이 감정이 한번 딱 틀어지면 입을 딱 이렇게 닫아버리고 말을 하지 않는 약간 곰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위를 정말 이제 갑갑하게 만드는 모순적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제 친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싸웠냐, 뭐 때문에 또 빈정대고 또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친구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 친구는 감정이 딱 닫히면 말투가 변해버려요. 말투가 어떻게 변하냐면 표정이 정말 무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일 없는데요, 안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잡아떼는 거죠. 누가 봐도 싸웠고 누가 봐도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이게 딱 잡아떼는 거죠. 결국 입을 닫고 이제 잡아떼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너가 내한테 잡아떼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뭐 너희 둘이 친하게 지내고 싸우고 그런 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는데 회사에 드러내지 마라. 좋지 못한 감정을 주위에 드러낼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감정을 드러내고 자꾸 싸우고 자꾸 기선잡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너희 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지, 싸우고 친한 것까지 내가 그런 것들을 관여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다 라고 어쨌든 이제 대화를 종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어차피 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B라는 친구를 따로 불렀어요. 이 B라는 친구를 부르니까 이 B라는 친구는 되게 표현이 직설적인 친구였죠. A랑은 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A라는 친구가 본인의 결점을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배신감을 느껴서 너무 화가 나서 가만 못 두겠다는 거죠. 이 감정이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위에 다시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B라는 친구가 이제 남편이랑 갈등을 겪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것까지 이제 저는 몰랐죠.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랑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이혼을 하고 집을 정리를 해서 이 친구가 사는 아파트 밑에 층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아래 위로 살면서 반찬도 서로 갖다 주고 뭐 같이 오고 가고 하면서 술도 마시고 같이 지냈겠죠. 정말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혼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언니가 이 얘기를 뭐 술자리나 어디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서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절대 내가 가만 못 놔두겠다. 이제 이렇게 이 친구는 감정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제 상태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감정이 틀어지면 안갚음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친구도 이 친구 못지않게 감정을 드러내는 친구다 보니까 이게 타협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다시 A를 불렀어요. 불러서 네가 입을 닫아도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다. B한테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다. 너 왜 그 친구의 결점을 그럼 얘기를 했냐 하니까 이 친구는 또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뭐 싸운 거는 차차 하고 너는 얘랑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고 싶은 거가 하니까 그러고 싶다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게 내가 옛날부터 그랬지 않느냐.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너한테 했냐. 그러면 내가 좀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까 자리 마련해서 그럼 한번 관계를 개선을 한번 해볼래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알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작전을 짰어요. 이 친구는 지금 앙심을 품어서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친구는 울면서 화해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이제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만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다시 그 관계 개선이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한 어떤 저희 회사 이사하고 같이 이제 이 친구가 사는 동네로 저녁에 갔어요. 가서 이 A라는 친구한테 미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랑 이제 이사랑 같이 왔는데 너 이제 밑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맥주집으로 불러서 이제 셋이서 앉아 있고, 그리고 이 B라는 친구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임원진끼리 근처에 이제 뭐 놀러 왔다가 맥주 한잔 하는데 너 이 동네 살지 않냐 하면서 약간 이제 모른 척 잡아뗀 거죠. 이 동네에 사는 것 같아서 어디냐 하니까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내려서 맥주 한잔 할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 친구는 A라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A는 B가 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 B는 A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B라는 친구를 불러서 이제 오게 됐는데, 둘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제 B는 정말 이제 놀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A라는 친구가 저는 오래 겪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가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오해가 좀 있을 건데 집까지 이사해서 위아래로 살 것 같으면은 앞으로 좀 잘 지내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B라는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리든 다리를 이렇게 꼬고 뒤로 이렇게 발장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낀단 말이죠. 발장을 낀다라는 의미는 제가 이제 심리책에서 읽어보면 사람을 경계하거나 경계심이 많거나 방어심이 많은 사람들이 발장을 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뒤로 뺀다는 말은 상대한테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거나 경계할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제 뒤로 빠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쉽게 믿고 의지하는 경향들이 또 강했다라는 거죠. 모순적이죠. 어쨌든 이 친구는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직급이 높으니까 조금 이제 나무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누구 둘이가 싸워가지고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감정적으로 빈정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 확장돼서 팀원 간의 싸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 뭐 회사를 두동강 낼 생각이냐 하면서 좀 뭐라 했어요. 누구 둘이 개인적으로 친하고 싸우는 거는 밖에 나가서 해라. 밖에 나가서 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냐고 좀 뭐라 했어요. 어쨌든 좀 달래고 살려고 해가지고 그래 좀 잘 친하게 지내래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를 뒤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팔짱 끼고 가라 갈 때 떨어지지 말고 뒤에서 이제 지켜봤어요. 둘이서 이게 먼 발치 뭐 한 20-30m까지 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돌아왔죠. 이제 좀 친하게 지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상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뒤로 계속 싸움이 일어났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이 싸움이 팀원 간의 싸움까지 커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B라는 친구 입장에서 이쪽과 친하게 지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파벌 싸움 같이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어느 순간 이제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A라는 친구는 회사에서 사고도 치고 튕겨나가버리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친구 또한 이 환경에서 또 다른 상처를 또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엄청난 상처를 서로 간에 받게 되는 구조가 일어났던 거죠. 이 B라는 친구도 이혼하고 혼자 지내면서 이제 외롭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폭식이 이제 생겼나 봐요. 그 당시 때 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뭘 많이 저녁에 먹나 봐요. 살도 갑자기 급속도로 찌고, 그러면서
둘 다 그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로 서로 죽고 받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둘 다 조금씩 망가지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관찰을 정말 오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를 어떻게든 다시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람의 개인적 감정이라는 것이 제가 제3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화가 나거나 본인이 어떤 앙심을 품는 그 감정을 제3자가 어떻게 내려놓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좋지 못하게 둘이는 이제 끝이 났어요. 결국 이 인연이 이제 악연이 돼버린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친구랑 이 B라는 친구가 서로 그렇게 싸워서 헐뜯고 뭐 공격하고 서로 상처를 주라고 만난 인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의지하고 사회에서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겪어내고 같이 잘 지내라고 언니 동생으로 만난 인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혼을 하고 이사까지 가서 뭐 반찬도 갖다 주고 서로 같이 지내면서 잘 지냈단 말이죠. 이 잘 지내는 시기 때 제가 이 두 명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해맑고 밝아졌었어요. 이 A라는 친구는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탔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할 만한 친구가 없는 애였어요. 항상 시기랑 질투심이 많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만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B라는 친구도 성격이 정말 까칠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말을 좀 못되게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랑 깊게 친하기가 힘든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친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속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둘 다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런 둘이가 인연을 만난 거죠. 그런 속마음을 털어내고 같이 위아래 살면서 이 B라는 친구도 이혼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또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A라는 친구도 그런 뭐 아버지, 어머니, 그런 오빠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잘 만나서 서로 간의 모순을 잘 고치면서 잘 지내라고 이 보낸 인연이, 그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모순이 튀어나가면서 완전히 원수 아닌 정말 왼수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매 순간 서로 복수를 하고 안갚음을 하고, 그렇게 하다 이 인연이 찢어지고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에게 오는 인연을 함부로 대하고 여기 안에서 나의 모순을 고치지 않으면 이 인연이 선연으로 왔다가도 악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선연도 악연으로 만드는데 이 악연이 다시 악연으로 오면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모순을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고 서로가 이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싸움이 끝으로 간 겁니다. 결국 모든 걸 다 찢어내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만 놓고 봐도 각자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싸움이 나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관여해서 상담을 했지만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서로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이랬다라는 상대 탓만 한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결코 이 관계가 개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성격적 모순이라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투영돼서 나를 성찰하고 찾아가면서 나의 모순을 찾고 고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를 통해서 이 거울로 비춰진 나를 통해서 나를 고치고 성찰을 해야 여기서 모순을 고칠 수 있고, 이 모순을 고쳐야 나의 환경이 나아지고 인연이 좋아지고 인연이 확장이 되는데, 이 모순,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거울로 비친 나의 모습을 고치지 않고 자꾸 상대를 탓하게 되면 나한테 주어진 인연이 깨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이 깨지면 사람이 힘들고 외롭고 살아가기가 퍽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사람 관계까지 힘들어지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속마음을 드러내고 좀 털어놓고 도움을 주고 받는,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생겨나야 고통은 나눠서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눠서 두세 배로 늘릴 수 있는데 이 구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친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이유가 서로의 모순을, 각자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탓하는 사회 구조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큰 모순적으로 모순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모순적이다라는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개인이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모순을 조금씩 뜯어 고쳐서 주의를 밝히고 사회가 모순이 적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 공부를 조금 해보면 이 종교마다 이제 황금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지향하는 바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그만큼 대접을 하라. 이제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 있고, 이 말과 정말 비슷한 말이 이제 공자가 한 말이 있죠. 이제 자공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이제 물어보는데, 스승님, 평생 동안 노력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말에 이제 공자가 답을 한단 말이죠. 평생을 노력해야 될 한 가지를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도, 강한 나도 약한 그들도 같으니 생명체를 존중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살생을 하셔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힌두교,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뭐 유교까지 내용이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을 지향을 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남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를 하면 안 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이치의 말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나에게 좀 상처를 준다 해도 나도 그렇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또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서로가 노력을 통해서 인연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항상 남 탓을 하고 뭐 회사 탓을 하고 뭐 팀장은 밑에 사람을 탓하고 밑에 사람은 위에 탓을 하면서 정말 인간관계가 정말 하루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계속 잡아주려고 해도 고치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빈정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같이 변질이 되어서 그래 뭐 어차피 세상에 이런 거 내가 조금 바꾼다고 해서 바뀌겠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은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크게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거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존중을 못하고 각자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상대방을 탓하고 어떤 걸 탓하고 뭐 어떤 나라를 탓하고 이런 상대를 탓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싸움이 끝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이 뭐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뭐 끝이 나겠죠. 이 전쟁으로 치면은 한쪽이 완전히 패해야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나의 모순을 고치고 나의 모순을 고쳐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인연과 잘 지낼 수 있고 나에게 온 인연과 잘 지내야 나의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 결코 인생이 나아질 수가 없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상처를 받는 마음, 상대가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율법을 따르고 또는 교리를 가지고 계율을 따르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모순에 대해서 제가 겪은 바를
객관적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분명히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나 고통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나 상처는 결국 나라는 사람이 나의 모순으로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으로 어떤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인연 과보로 결과로 돌아온다. 그래서 어떤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불자들은 인연 과보,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항상 공부를 하고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종교가 다른 기독교라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살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언젠가 어쨌든 인연들이 처음에는 트러블이 생기겠지만 이런 트러블이 점점 깎이면서 나중에 서로를 위해주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연을 함부로 돼서 다 놓쳐버리면 나중에 정말 살기가 힘들고 외롭고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